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식인데요. 11월 고용 추세 지수 전월 대비 개선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 추세 지수의 꾸준한 상승은 향후 고용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했으며 오미크론 어떤 변수에도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오미크론 위험성이 낮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징후로 볼 때 계속해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덜 위험하다라고 분석을 내놨지만 아직은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기에서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뭐 간단하죠. 표본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일 만큼에 대한 신뢰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즉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CDC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확진자 99%는 델타 변이라고 밝혔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고려하며 점차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보여진다라는 것과 중국의 호흡기 질환에 이제 또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 치사율이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치사율이 0.1% 이하로 떨어져야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니까 즉 조금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인민은행 실물 경기 지원을 위해 전격적으로 50bp 지준율 인하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인민은행에 따르면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금융 비용에 안정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준율을 인하했다고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통상 금요일 저녁 금융시장 마감을 공고하지만 시점이 이례적이다라고 고려를 했었을 때 이제 헝다 이후에 뭐 도미노 현상으로 뭐 부도나 뭐 문제점을 좀 더 빨리 좀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액션을 취해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뭐 지난 3일 밤 헝다는 유동성 위기로 2억 6천만 달러의 채무 상환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공시를 한 바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29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 공포가 일부 완화의 가운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4%로 상승한 점이 달러와 강세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79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 증시 반등 등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미 국채 금리 상승 및 달러와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유가를 보게 되면 배럴당 69.49달러로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파우치 소장의 오미크론 긍정적인 발언과 사우디 공급 인상 등에 따른 호재성으로 급등을 해서 거의 70달러 언저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이 모르는 해외 거래에도 꼭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트래블 룰 조세 조약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납세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충분히 뒤통수 맞고 더 토해낼 수 있어요. 내년부터 외환자금 부분에 따른 측면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금을 옮길 때 걸려서 괜히 또 억울하다 이렇게 꼭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세무조사는 계속된다. 이번에는 해시드가 대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성실히 응했다고 하는데 이제 또 까보면 알겠죠. 예, 왠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왜냐면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은 피치가 규제기간 내년 암호화폐 리스크 규제를 초점을 두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 중앙정보국 CIA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수사를 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 또 그런 안 좋은 기사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으로 미국의 증시 비트코인 채굴주 하락세가 연일 보여주었다. 비트코인 약세로 인한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OCC 은행을 위한 리스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암호화폐 심층적 분석을 내놨다. OCC는 디지털 자산이 은행의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 이에 대한 리스트도 존재를 했다.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달을 했으며 DLT 기술과 디지털 자산의 금융 서비스 딜리버리 채널과 기능을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OCC는 은행 시스템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 주의를 기울이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은행 및 기타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OCC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는 커스터디, 파생 상품 등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으며 미디어는 디지털 자산 관련 내용은 이전 보고서에도 포함이 됐지만 이번 발표된 21년 가을 보고서에는 디지털 자산이 은행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한 심층적으로 다뤄졌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금융위 NFT 과세 놓고 핑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디어에 따르면 금융위는 NFT 일부의 현행법을 과세할 수 있다는 데 반해서 기재부는 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입장이 약간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주관 쪽은 금융위원회가 주관이기 때문에 힘은 금융위원회 쪽이 좀 더 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주의 여성 암호화폐 투자자 비중이 1년 새 2배 이상 증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지수 CI에 따르면 여성 암호화폐 투자자 비중이 10.3에서 올해 20% 증가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부동산도 많이 올랐죠. 호주도 물가도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호주의 중심권에 있는 20대, 30대 연령대층이 상당히 뿔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돈 모아놨던 걸로 충분히 조금만 더 모아서 아파트나 부동산, 이제 집 하나 마련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 봐라, 엄청 많이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랬냐? 외국인의 자본이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국 쪽에 따른 외국인 자본이 제일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서로의 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죠. 최근에 뭐 관계도를 또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자기의 또 주거에 또 영향도 끼치기도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나쁘다, 아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제도적 장치를 조금만 더 해놓고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외국인 또한 일정 자본 이상 있으면 외국 쪽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건 자본주의 사회 구성 체제로 이미 글로벌 사회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나쁜 프레미 효과를 씌워가지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한국으로 보면 그게 딱 나오죠. 자원이 있는 나라도 아니죠. 외환에 있는 보유 부분 또한 수출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자국에 있는 내국인들의 인적 자원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어, 외화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인구 부분에 따른 측면도 지금 불확실성이 있죠. 예, 그런 걸 보게 되면 외국계 자본이 매력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측면도 필요한 나라들도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그거에 따른 또 부작용은 이런 측면으로도 또 볼 수도 있겠죠. 또 말이 또 길어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의 이제 체감상 올 수 있는 측면은 뭐 이런 것들로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스퀘어 암호화폐 사업부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에 키트를 출시를 했다. 그리고 위메이드 미르포 글로벌 게임 아이템 9,6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로 거래가 됐다 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3에로 캐피탈이 9만 이더 이상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또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헬리오스 사이트를 오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미래 수익원으로 구축을 하기 위함과 외부 자본의 이오스 펀드 레이징을 좀 가져가 보겠다. 그리고 이오스 IO의 생태계를 강화하겠고 헬리오스 부분에 있어서 이오스 기반의 프로젝트 투자를 담당하고 이오스의 새로운 인큐베이팅 주요 소식의 헬리오스 인큐베이팅 허브를 좀 구축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그 라이트의 사토시 재판에 승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쿠아 에어드랍이 변경 일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아쿠아는 스텔라 부분에 따른 측면으로 이제 받는 건데 일정이 1월 15일로 변경이 됐다라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디파이 서비스 클레이 수합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위메이드가 좀 게임 외적으로 돌파해볼 만한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만한 부분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FTSE 러셀 암호화폐 지수를 개발 중이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이거는 런던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중의 시가총액 기준의 상위 100개 기업의 주식을 평가한 종합주가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암호화폐의 지수 부분을 좀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출시를 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더 다듬어서 앞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X가 암호화폐 부동산 구입을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조금은 다뤄보려고 합니다. 끝부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올해 시즌 다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즌 종료가 됐고 여기에서 아무리 크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종고를 뚫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 부분에 따른 이야기를 조금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에 항상 저도 응원을 받고 있고 그만큼 제 시간을 많이 쪼개서 최대한 좀 쓸만한 데이터, 쓸만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을 많이 해 드리려고 해요. 나름 조금 이런 조각을 맞춰가지고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쓸만한지 안 나오는지 또는 이 조각을 맞춰봤을 때 대충 각이 나오는지 각이 안 나오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매우 중요한 소식이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생기길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이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데 제가 또 이 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그런 게 좀 부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로봇은 아니니까요.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좀 쉬니까 그렇고 스퀘어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기술주가 많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테슬라 빔이라고 했던 주식도 요새는 잠깐 쉬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이 대부분 대다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요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건 야 부유세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고점이니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신호를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어느 정도 좀 챙기자. 근데 저는 후자가 좀 더 강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미리 보여드렸던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 갑자기 왜 뭐 어차피 다음 주에 FOMC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인데, 요새 이제 기자들도 트래픽에 좀 신경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측에 따른 기사거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내년 3월에 테이퍼링 종료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6월 달인데 3월로 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빨리빨리 올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의 기대 인플레를 잡기 위한 모션으로 다음 주에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당연히 뭐 저번에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었지만, 이 금리 부분에 따른 비트코인은 그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원래는 이제 내년에 요거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미리 땡겨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시점에 금리 인상할 때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게 되면 비트코인 탄생이 08년도 때 나왔죠. 즉 이때는 엄청나게 고성장하고 이때 엄청나게 시장이 좋았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시장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조선주도 엄청 잘 갔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조선 업종이 미친 듯이 좋았거든요. 그만큼 무역 교류 거래량도 상당히 좋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08년도 때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박살이 나고 제로금리 갔다가 슬금슬금 기어 올라왔죠. 그래서 해당의 코인 차트 대비를 비교를 띄워놓고 설명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 한동안 제로금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가 찔끔 올렸습니다. 근데 이때 코인 시장 자체는 어떤 흐름이냐면 2015년도 12월 달부터 올렸잖아요. 그러면 코인원 프로차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보이시죠? 네. 아, 이게 16년도 때부터 나오는구나. 예, 죄송합니다. 15년도 거는 안 나오네요. 네, 16년도 때부터 이제 천천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갔었을 때 비트코인도 오르네? 라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분명. 그렇잖아요? 야, 오르잖아.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 깔려진 상태에서, 예, 경기 회복이 아주 깔려진 상태에서 고용 부분이나 나머지 부분에 따른 회복도 상당히 어느 정도 깔려진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 그게 2018년도 12월 19일까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금리 대비와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를 했었을 때는, 자, 17년도 12월 때까지는 좀 가파르게 올랐죠. 네. 이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때는 뭐 딱 있습니다. ICO가 대세였다. 네. 이때는 진짜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됐던 뭐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ICO가 붐이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시장이 붐이 일어났고, 근데 이제 금리 대비를 보게 되면 조금 아이러니하죠. 야, 이때도 좀 더 올리긴 했었는데 사전적 대비로는 미리 또 무너졌던 배경 또한 뭐 그때도 뭐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중국의 악재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악재가 같이 덩달아 3개, 4개가 연달아 나와 줌으로써, 그리고 또 선물이 또 개방이 되면서 또 시장이 힘을 못 써주는 형태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잊지 못할 분 있죠? 네, 그분. 네, 금융위원장 그분 있죠? 그분. 네, 네. 그분이 발언 한마디로, 예, 거래소 폐쇄한다라는 이야기로 한 방에 보내버렸던 그 진짜 잊혀지지 않는 그날입니다. 그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 부분으로 보았을 때 보게 되면, 야, 금리 인상해도
잘 버텨주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엄청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랐기 때문에 이때는 좋은 시장의 흐름이 기반이 잘 다져진 상태에서 올라간 것이었고,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좀 깔아두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반면에 지금 시점 대비로 보았을 때는 조금은 다른 배경은 이번에 속도 부분도 생각보다 땡겨진다라는 가정. 이게 이제 천천히 할 거냐, 빨리 땡겨질 거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일날 있는 이제 부채 상향이 높게 잡히냐, 타이트하게 잡히냐에 따라서 립 서비스냐 아니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립 서비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뻥카다. 그거는 그 부채 조정 한도 부분을 타이트하게 가졌으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예, 문의상. 그러니까 즉 그냥 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 시즌은 조금은 다른 배경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꺾였다가 올라가는 시즌인데 이게 좀 애매한, 경기가 좋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뭔가 좀 애매한 형태이고, 이게 속도가 또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빨리 올리겠다라는 측면이 오로지 물가를 잡기 위한 형태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과거에는 뭐 고용의 수치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지표를 보고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빨리 올려. 자꾸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해서는 금리를 빨리 올리려고 하는 액션을 더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는 뭐 다음 주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내년에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가속도를 붙였을 때 과연 이게 버텨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선진국 중앙은행이 해왔던 행동 패턴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고위험 자산의 단속을 먼저 합니다. 주식 잘 못하게끔 관리하고요. 그리고 뭐 고위험 자산군 뭐 투자 못하게끔 약간 이렇게 립 서비스 약간씩 좀 날려주고요. 뭐 그렇게 일단 단속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올리면 이런 쪽 박살 나는 게 과거 때부터 왔던 전통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과 비슷하게 보게 되면은 과거랑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진짜 길었잖아요. 보게 되면 못해도 8년 정도를 좀 쉬었다가 올렸기 때문에 다르고, 이번 패턴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2년 이제 2년 차입니다. 코로나 2년 차. 2년 차 이후에 촥 내렸는데 이거를 좀 있다가 확 올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뒤지겠죠. 뒤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냥 자꾸 확 땡기는 거니까. 그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무래도 주식의 신용잔고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잔고 23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C가 마르면 아무래도 비트코인도 신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의 뭐 종합 합계는 제가 볼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그러하다라는 거. 그래서 금리 인상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또한 한국의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와 이때와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짧아질수록 아무래도 부작용이 크겠죠. 항상 제가 이야기했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어떠한 정책을 한다고 해도 수혜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또 발생을 하듯이. 근데 이게 빨리 하면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다음 주 패턴에 따른 내용이 내년 전략, 제가 매수할 만한 그런 추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패턴의 전략을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머리가 깨지고 욕을 처먹더라고 해도 제 돈은 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 주관대로
제가 어느 시점에 살 것인지 그냥 공유만 해드리고, 저는 리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뭐 공감되고 나도 동의한다고 하면 뭐 같은 시즌 때 사서 같이 처음 물릴 수도 있고 같이 돈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제 의견은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다 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믿음의 영역으로 기다릴 줄도 알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투자를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버텨 나갈 수가 있는데, 아무런 분석 없이 가면 이게 돈만 잃어요. 예, 매수와 매도를 계속 이 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버튼 몇 번 하면 순간 영원히 금방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의 보이지 않는 주관적인 걸 하나를 흔들리지 않게 딱 잡기 위해서는 그거에 따른 뒤에 있는 그 근거치에 따른 자료가 있어야지만 내가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친구 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친구 주관대로 해가지고 쳐맞더라도 이 주관대로 해서 어차피 내가 어떤 걸 놓치고 있었고 다른 데이터를 좀 보충할 것은 또 보충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세적인 투자 방식은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초단타나 단타나 스윙이나 이런 쪽은 좀 잘 좀 제 방송과 조금은 거리가 있을 거고, 아주 초장기 투자자도 좀 거리감이 있을 거고, 그냥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보기는 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이 패턴이 좀 빨라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상반기에 조금 더 먹을 만한 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충격이 아주 진짜 내가 진짜 소름 돋는다. 공포영화 한 편 보는 만큼 진짜 미친 듯이 내려간다. 그럴 때 빼놓고는 매수할 만한 자리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다음 주 보면 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측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와 지금 대비와의 차이점은 다르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과거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기간이 길었고 그 뒤에 엄청난 회복 구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천천히 쉬지 않고 올려주었는데, 지금은 코로나와 변목 현상과 기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예측하기에도 어렵고 그것이 금리 인상에 따른 속도가 변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과연 비트코인이 버텨줄 것이냐 버텨주지 않을 것이냐는 이제 속도전일 것 같은데, 속도전이 빠르면 쉽지 않을 것이고 속도전이 좀 예전처럼 조금씩 관망하면서 한다라고 하면은 좀 달라지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측면을 좀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요 이야기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가냐?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총 거래량 대비가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 순인데요. 미국이 가장 주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왜 제가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